네, 오늘 장을 정리하며 내일의 더 좋은 투자 전략을 찾아보는 빅머니 2부.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까지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난주 1.7%까지 올랐던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시장을 압박했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은 진정이 되고 다시 한번 경제 정상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살려주고 있는 오늘장 흐름인데요. 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조정을 받은 만큼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여전히 IT나 자동차 같은 대형 주도주들의 흐름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자본시장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 고점을 3,400포인트로 제시했는데요. 자, 언제쯤 이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빅머니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빅머니 2부 첫 번째 코너 주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을 왜 매수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시선을 따라서 투자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외국인의 주머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재개 수혜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은 대한항공을 가장 많이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지난주 일요일 미국 항공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의 90% 가까이로 회복했다는 소식이 들려주면서 미국발 호재가 국내 시장까지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항공 관련주들의 탄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백신 확보 그리고 접종 인구 증가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힘을 더욱더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가가 31,000원 선도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오후장까지 탄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31,100원 선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으로 꼽히는 게 바로 우주항공 관련주인데요. 미사일 지침 종료 소식에 우주항공 산업 관련주들 이틀째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도 함께 들려줬는데요. 미국 지휘와 3,600억 원 규모의 항공기 엔진 부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이렇게 테마의 모멘텀과 함께 개별 이슈까지 겹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3% 넘게 강한 탄력까지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구간 두 자릿대 오름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1%가량 상승세 이어가면서 48,60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공주만큼이나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바로 여행 관련주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이 중에 외국인은 롯데 관광개발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호재와 함께 노르웨이 크루즈라인이 올 여름 미국 내 운항을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간밤 미국 시장에서 여행과 카지노들에게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이러한 강한 훈풍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6%대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는데요. 이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여행에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제주 드림타워가 개장 1년이 안 된 올해 3분기에 분기손익 분기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구간 전거래일보다 1,200억 원가량 상승한 1,200원 상승한 295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한국 여행주들 강세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은 대한항공, 롯데 관광개발도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시세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확인해 봤는데,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한항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항공주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또 얘기들이 또 오늘 또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좀 반사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있는 섹터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항공운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HMM 같은 뭐 해상운임 관련된 종목군들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회복, 게다가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화물 운임에 대한 그런 고공행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LCC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이제 대형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화물 운임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전 세계 다른 비행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해보더라도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실적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제 화물 운임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백신이 계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제 여행객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그에 따른 좀 기대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뭐 지속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은 이제 화물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중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서 좀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뭐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많이 담아주고 있고요. 뭐 사실 최근에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담아주고 있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외인과 기관이 전부 다 담아주고 있고, 다만 이제 연기금도 많지만 단기적으로 금융 투자나 투신도 조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이런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보시고, 이 두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들을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약간 횡보해주면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조금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는 3만 원부터 3,600원 라인으로 일단 조금 눌렸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4,500원, 손절 라인은 27,00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실적 좋은 건 이미 모두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뭐 티웨이항공, 진에어 같은 LCC 주가들도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LCC 같은 경우에는 화물 사업도 좀 잘 안 된다고 하고 화물 이 실적 부진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항공주들 내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LCC들은 사실 이제 그 여행객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는 사실 대형 쪽보다는 이제 LCC 쪽이 더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백신의 생산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mRNA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장 막판에 백신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쪽 대형 화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지금 사실 뭐 면세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다른 관련된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LCC에 대한 좀 수요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대형 항공주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은 거는 실적적으로 일단은 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들을 가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코로나가 다시 좀 재확산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백신에 대한 흐름들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사실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는데, 뭐 LCC 같은 경우는 당장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신에 대한 흐름들이 강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제선까지 가동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LCC 쪽이 조금 더 주가의 탄력성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물은 대형 항공 쪽이 훨씬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 여객 쪽으로는 LCC 업계가 더 수혜를 크게 받는 건데, 어쨌든 화물 쪽은 증명이 되고 있는 반면에 여객 쪽은 아직 그렇죠. 기대감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도 나중에 좀 확인이 되고 나면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는 부분, 네,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대한항공에 대한 매매 전략 들어봤고요. 이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는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기관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대장주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투자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업, 단연 삼성전자겠죠. 19조의 투자 전략을 밝히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금을 놓고 텍사스와 뉴욕 그리고 애리조나주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올해만 우리나라와 미국 시장에 57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이 통한 걸까요? 1분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을 달성하면서 16년 연속 1위에 수성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국인은 역시나 삼성전자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수급 공방이 치열한 만큼 주가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0.3%가량 상승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탈만전자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 호텔신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5월 들어서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호텔신라에 대해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됐을 때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인기 브랜드 재고 확보 등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도 긍정적이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호텔 성수기까지 더해지면서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5월 달 들어서 9조 가까이 내던지고 있는 와중에도 호텔 시장을 꾸준히 담아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탄력 여전히 좋습니다. 2.7%가량 상승하면서 93,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지켜내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LG전자의 선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LG 올레드 TV의 올해 1분기 출하량이 80만 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발표한 것입니다. LG전자는요, 이렇게 TV 부분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의 시장 점유율 역시나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포테인먼트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사업인 전기차 시장까지 한 걸음 내딛고 있다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연일 순매수 행진 이어갑니다. 오늘도 강하게 담아내면서 2%대 오름세 집계되고 있고요. 15만 3천 원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상위 종목 삼성전자 현재 딱 8만 100원 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움직임 눈에 띄고 있는 호텔신라 그리고 LG전자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 수 있을까요? 네, 호텔신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서서 이제 항공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비슷한 흐름들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호텔신라 같은 또 면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따이공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사실 이제 면세에 들어가는 고정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개선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재무적인 좀 흐름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또 조만간 여행 시즌이 또 다가오는 또 여름 이제 휴가 기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호텔에 대한 또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회복에 조금 더 물론 매출 비중은 이제 면세 쪽의 매출이 훨씬 더 크지만 어쨌든 호텔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는 것도 이 기업의 본업에 좀 성장을 하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미국 쪽에서도 지금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행에 관련된 좀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글로벌적으로 이런 여행에 대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복 소비가 최근에 굉장히 또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면세나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이 종목도 모두 다 양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종목도 역시나 연기금이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투신이나 금융투자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이 나오거나 좀 우상향이 좀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조금씩 눌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도 이제 93,000원대에 올라갔을 때 이제 투신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도를 해주면서 투신이랑 약간의 좀 주가의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조금씩 체크를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로나 피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백신이 유통이 됐을 때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들 좀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91,000원부터 93,000원 라인에서 조금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점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115,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업황이 회복이 됐을 때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87,500원으로 이 중요한 박스권 라인 상단 부분 좀 이탈하게 됐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눌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에서 다시 접근하는 그런 가격 라인 밴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진로도 앞서 대한항공처럼 이 경제 정상화 수혜주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고점이었던 가격 11만 1,000원이었는데요. 이 이상인 목표가 11만 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의 수급상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개인은 주머니에 어떠한 종목들을 담아내고 있을까요?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OCI와 지주사 롯데지주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 개인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만큼 자세한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들이 한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6%가 넘게 밀리면서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개인의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중에 3%까지 상승 탄력을 보여줬었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흡입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그리고 이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에 대한 보고서를 시험에 대한 그러한 결과물 보고서를 이번 달 중에 시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은 아직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효과적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변이 바이러스 모멘텀도 여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급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오늘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체결 강도라던가 아니면 체결량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실리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 1% 넘는 강보합권 2% 가까운 오름세 집계됩니다. 56,3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백신 위탁 생산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유나이티드 제약 개인이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 OCI와 롯데지주까지 오늘 매수 상위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네, OCI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친환경 관련된 이슈가 또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제 공급 차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제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이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다루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기술력이 좀 뛰어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형 폴리실리콘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연간 태양광 시장도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상 풍력도 엄청나게 이제 확대가 되는 것처럼 태양광 쪽도 이 시장의 캐파가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기초 소재로 활용이 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자체가 이 회사의 이제 성장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경쟁사들과 굉장히 좀 많이 대비해서 조금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개인만 나홀로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좀 기관은 많이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기관이 잠시 들어왔다가 조금은 또 이탈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제 좀 많이 하락했을 때 조금 접근을 하면은 무난하게 좀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1만 4천 원부터 12만 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7천 원 제시를 좀 드리겠고 손절 라인은 10만 원으로 박스권 하단 라인 이탈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잡아보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 OCI 이번 달 11만 4천 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슈 모멘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조정 받았을 때 좀 하단에서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매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부장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시해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시황센터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9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에서 장윤야 캐스터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을 받아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장 초반 3,173선까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0.75%대 강세로 3,160선 후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3거래 연속 담아가면서 현재는 8천억 원 이상까지 매수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어제까지 9거래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를 멈추고 소폭의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흐름이 더욱더 좀 좋습니다. 일단 살펴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오후장에 들어서 또 고가 부근으로 장중 고가 부근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대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렇게 시장의 좋은 요인 수급 상황 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펴보시게 되면 오늘 개인은 팔고 있는 상황 속에서 쌍끌이 매수가 나옵니다. 기관에서 900억 원가량, 외국인이 오늘은 강하게 러브커 보내네요. 1,900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산, 우주 관련주들 여전히 이틀째 급등세는 이어집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에 따른 이틀째 급등으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2%대까지 급등하면서 48,950원 선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더불어서 밑으로 보시면 휴니드도 10%대, 한일단조는 더욱더 크게 오르면서 22%대까지 급등 양상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개별적 오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그 안에서 이연제약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mRNA 백신 생산 가능성에 대한 국내 기업 조사를 하면서 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37,600원 선에 등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자회사인 셀루메드가 메신저 리보핵산 생산 효소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인스코비, 셀루메드 모두 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확인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주 가운데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주춤하고 있는데 우주항공, 방산주들은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mRNA 관련주들의 반등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간판주들 더 자세하게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윤여민 FA 팀장, 선파트너스 조선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윤여민 팀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오늘 저는 롯데 관광 개발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좀 컨택트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좀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제주 드림타워가 이제 작년 12월에 좀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타워 1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오픈을 했고요. 지금 750만 객실이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달이 지날수록 지금 객실 상승률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 1월에는 좀 한 19%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5월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 지금 80%까지 올라가는 상태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5월 9일에 지금 홈쇼핑을 통해서 지금 7월, 8월 객실 만 어떤 객실을 좀 완판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호텔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7월 중에 타워 2가 지금 추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객실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곧 이제 손익분기점을 좀 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카지노인데요. 사실 이제 백신에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말에 혹시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고 또 내년부터 좀 이제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좀 유입이 된다면 분명히 카지노 매출이 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감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지노 매출이 상당히 늘게 되면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주가 상승에 좀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까지 봤을 때 항공이나 여행주들이 먼저 움직이고 카지노주들이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카지노주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여행이나 항공에 비해 좀 카지노가 좀 못 갔던 부분은 일단 좀 고정비에 대한 부분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좀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카지노 같은 경우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외국인 말고도 지금 국내에 있는 좀 외국인 갖고도 좀 매출이 나온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카지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실적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재는 좀 선방하고 있고 향후에 좀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카지노 관련된 종목은 이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카지노 관련주들 많은 종목들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조선일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장 간판주 저는 대한전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18일 날 발표 나온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호반건설의 자회사죠. 호반 산업이 지분을 인수를 다 해서 양수도를 통해 가지고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급등 지금 나온 패턴도 지금 보면은 그게 가세를 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호반건설이 현금이 지금 3조 원 넘게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대형 건설사를 인수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지난 3월 29일 그 주식 양수도를 통해서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린 그날 18일 날 양수도 체계를 다 해서 잔금을 다 해결을 하고 40% 갖고 있는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전선은 원래 자동차 분야에서 전선 분야 1등이죠. 근데 네. 이 기업이 해상풍력 사업과 그리고 전략제품 사업단을 출시를 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글로벌 시장의 비중을 확대를 하면서 정부에서 얼마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해상풍력 관련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신성장 동력 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해적 케이블 산업 신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임해 공장이 따로 원래 공장은 당진에 있는데 임해 공장이 새로 연내 착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020년 생산 공장이 완료가 되면 아마 굉장히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가 인수가 되면서 기존 호반건설이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등이 사업의 목적에 추가가 되면서 아주 이벤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게 여러분 대한전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분야 신사업도 추가가 되면서 신재생 인프라 쪽 기대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5월 25일 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비트코인도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특히 어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던 코스닥 지수의 반등세가 오늘 더 두드러졌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감 종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저의 옷과 마찬가지로 빨갛게 양봉으로 물들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 그 흐름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171선에 안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좀 거래를 마칩니다. 흐름은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훨씬 더 좋았는데요. 수급 상황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점검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 속에서 외국인은 300억 원, 기관은 8천억 원가량을 좀 매수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기관이 오늘 지수를 좀 이끄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의 상황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흐름이 더욱 더 좋았습니다.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좀 내주면서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는데요.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1,900억 원가량을 매수했고요. 기관도 이에 합세하는 움직임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주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또 나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강세 보였고 기술주들의 상승 흐름을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장 막판에 다시 한번 8만 원 무너지면서 79,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3% 가깝게 오르면서 12만 원 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은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AI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한 점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오늘 1% 미만의 상승 탄력 보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 가깝게 빠지는 모습이었고 현대차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4% 가깝게 오르면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가장 컸던 종목들의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식품주들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칩니다. 하반기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표식품, 롯데푸드 모두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9%대 그리고 4%대로 거래를 마쳤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12%대로 급등하며 거래를 마칩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롯데 관광개발 역시나 6%대로 흐름 좋게 거래를 마쳤고요. 강원레드, 카지노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네요. 모두 다 오름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종목들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하나 우선주는 차익 실현 좀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봐야 될까요? 오늘 14%대로 깊게 밀리면서 51,400원 선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동안 좋았던 철강주들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한국철강, 화인베스트 그리고 대우건설 모두 다 하락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의 상위 종목, 하위 종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 종목입니다. 셀루메드, 아이진과 MOU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올랐네요. 8,370원에 거래 마쳤고요. 이루원도 30% 가격 제한폭까지 높게 오르면서 급등세 이어갑니다. 한일단조 어제 이어서 오늘 시세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2,97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신생 종목인데 오늘 흐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삼영 NC 17%대로 깊게 밀려났고요. 샘 CNS 역시도 6%대로 오늘 상장했던 이번 달에 상장했던 종목군들 하락하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밖에 오늘 엔터주들 흐름도 좋았고요. 철강, 건설 같은 경기 민감주들의 하락세에 두드러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양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봤습니다. 장윤아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120원 초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 국면에서 또 외국인이 오늘 매수로 돌아선 점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90선 밑에서 움직이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내일장 간판주 내일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여민 팀장님, 일단 종목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94만 5천 원까지, 94만 8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상당히 좀 급격한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일단 조금 갭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80만 원대 초반까지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난주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로 바뀌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좀 사고 있다는 점, 물론 이제 오늘 기관이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수급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목표가를 한 100만 원 정도로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드렸을 때 한 70만 원 밑에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수익 구간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백신은 어디셔널한 부분이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감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새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80만 원대 초반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신규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좀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내일 저 파라다이스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일단 뭐 종목 리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이 종목도 좀 실적과 관련돼서는 그냥 뭐 선방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2억 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선방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분기 카지노 매출 같은 경우 좀 163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말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만 했을 때도 월 200억 이상의 지금 카지노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흑자 전환은 어렵겠지만 좀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흑자 전환 기조가 예상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행이나 지금 어떤 항공보다는 좀 카지노 종목이 상당히 좀 주가가 늘었습니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앞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지금 실적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카오 사례를 빌어서 이 지금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탄력성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목표가는 정고점인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 관련 섹터 내에서는 제일 못 갔지만 또 그런 만큼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려봤고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실적을 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매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조선일 대표님의 종목 리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빅히트 이름 바꿨죠. 네. 네, 그 회사 리뷰를 좀 하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MBS를 통해서 국내에서도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BTS가 드디어 그동안 갖고 있던 2개의 그 어워즈를 받았는데 어제는 4개로 드디어 네. BTS 갖고 있던 아시아계의 가수들의 그 상을 2개 더 받으면서 4개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4월 6일날 추천 이후로 이제 계속 꾸준하게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 부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있는 부분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보시면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조정이 올 때마다 저점 매수해서 갖고 가시는 것 항상 추천하고 있으니까 관련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꾸준하게 61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자, 내일장 간판주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내일장 간판주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네. 코로나가 뭐 11월 달에 면역 체계가 형성돼서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을 보고 있는 것보다 6개월 이후에 대한민국 또는 전체적인 투자 패턴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통신 관련주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지난주 같은 경우에 SK텔레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LG U+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LG U+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13조 4,176억, 전년 대비 무려 8.36%,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886억으로 더 대단하죠. 그래서 전년 대비 한 29%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오늘 또 발표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5G 관련 수혜주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정보통신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동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투지 사업을 접었죠. 근데 오늘 LG U+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하면서 그동안 투지 서비스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정통부에 냈는데 오늘 그게 허가가 났습니다. 다만 기존에 갖고 있던 14만 명의 투지폰 사용자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라 보호 조건을 걸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투지 서비스가 이제 끝나고 나면 6월 말까지 이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투지 사업을 폐업을 하면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14만 명이 LTE 이상의 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LG U+에서는 단말기 구매 비용이나 또는 요금 부담 증가 비용을 좀 줄이고 단말기 취득을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요금 할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투지 서비스에서 하고 있던 그 서비스 특히 이제 요금제를 앞으로 LTE로 전환이 되면서 요금제 10종을 앞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 실적이 좋은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가만 보니까 U+가 아이들 나라라는 누적 이용자 수가 금년까지 4,300만 명이 늘었는데요. 이 관련해서 2017년 6월 출시한 이후에 4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매출 규모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플랫폼으로 봐야 된다는 입장도 있는데 1분기에 IPTV 가입자가 무려 500만 명을 돌파했죠. LG U+가요. 이게 이 중에 아이템이 말씀드린 아이들 나라가 상당히 주요했고요. 1분기에 LG U+의 IPTV에서 키즈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플랫폼을 봤던 시청했던 분들이 140만 회, 2019년도 1분기 때는 96만 회, 작년에는 129만 회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있게 지켜보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앞으로 얼마 전에도 키즈 관련 또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우선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이 2019년 1월 4일에 18,000원 700원이었는데 1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18,000원이 도달하면 비중을 50% 줄이고 중장기 관점에서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3,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통신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통신이나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 많다는 부분 설명 들어봤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다는 의견까지 오늘 이렇게 두 분의 내일장 간판주 매매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여기까지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점검해보고 그 안에서 투자 전략 찾아보는 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섹터들이 상승을 했지만 그 안에서 경기 민감주 일부 종목들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은 한국데일리경제TV 이건희 대표 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휴먼N입니다. 최근에 또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지난주부터 급락세가 좀 너무 가팔라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전형적인 테마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아, 같고요. 네. 이게 많은 분들께서 뉴스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좀 홀리스 뉴스가 많이 나오면 굉장히 좀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주식을 가치를 보고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테마, 그 러시아 백신 테마를 타기 전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 시비가 굉장히 많이 발행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그것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됐죠?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상장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수가 적으면서도 수요가 많아야 주가가 어떻게 보면 올라가기 더 편한데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에 뭐가 있었죠? 무상 감자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감자 비율이 90입니다. 사실상 상장 주식수의 90% 이상을 지금 다운시켜버렸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만 지금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감자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상승 가능성 충분히 큽니다. 물량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유통지수 대비해가지고 이 지분율, 특히나 대주주 그리고 임원진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번 테마를 탄 이후에는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휴먼엔 저는 추가적 하락 예상되면서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로 급등한 이후에 차익 시장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전환사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하락이 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슈, 주의로 좀 보시는 거죠? 네, 주의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손실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감자 이후에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갑니다. 거의 두세 배가량 올라가는데 이 추이가 통상적으로 1년에서 2년가량 롤링하는 기간이 있어요. 따라서 일단은 무리한 대응보다는 비중을 더 태우기보다는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천천히 대응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지능기업 우선주인데 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치인 테마주로 많이 올랐다가 역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일단 정치 테마주로 표현된 것도 맞는데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주식수가 워낙 또 적습니다. 네. 정말 적다 보니까 상승폭도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 시각에서는 이러한 주식수라든가 뭐 지분 비율보다는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등락률에 대비해서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는 차트상 또 캔들을 보고 매매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자,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어떻게 보면 진입을 하면 수익권이건 손실권이건 이 받아주는 물량이 없으면 자, 내 돈으로 청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 손실 구간에서 거래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리고 테마도 한번 탔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능기업 우선주 같은 경우도 주의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품절주라는 특성상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주의 의견으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또 이제 내일장 시장을 전망해보는 내일장 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줬는데 내일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 같은 경우는 보합권이 저는 조금 지속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 관점으로는 지금 역시나 뭐 디지털 화폐 CBDC도 마찬가지고요. 자, 비트코인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금리 이슈 인상 속에서 자, 어떻습니까? 이 재료들이 한꺼번에 다 불확실성으로 묶였습니다. 자, 무언가가 시원하게 해소가 되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광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그 시원하게 어떻게 보면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좀 기대를 해보자고 한다면 일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중앙 패권, 달러를 추세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시장은 내일도 어떻게 보면 보합권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는 부분 어떤 걸 좀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의 그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그리고 그 파월 의장의 의견이 너무 다릅니다.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2023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고 해서 언급해 왔었죠.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론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을 당분간 안 할 것이다. 또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금리적인 부분을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발언이 한 번은 나오면 좋지 않을까. 좀 거기에 대한 부분 좀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걸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그럼 코스피 보합권 예상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예상 지수 밴드 어느 쪽으로 볼 수 있을까요? 3,150에서요 3,200 부근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딱 3,170선 초반대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계속해서 3,150선에서 3,200선 보합권 등락을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한숨 돌렸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변동성 그리고 보합권 등락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빠른 순환매에 잘 대비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중심 이슈들, 종목별 대응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장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내일 다시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